요즘 출판된 책 한 권이 굉장히 관심과 논란을 끌고 있습니다.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런 책인데요.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뭐 사실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쁘고 반일 감정이 이렇게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례 없이. 근데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떡하니 그런 책을 이제 낸 거가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뭐 들을 경청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 책의 전제는 우리가 이제 반일 감정 때문에 좀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엄정하게 확정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냐. 이를테면 이제 뭐 우리에게 유리하고 일본을 좀 더 나쁜 쪽으로 그리는 쪽으로 그래서 역사를 왜곡했다. 그래서 적어도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좀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남의 나라, 남의 국제사회, 또 남의 뭐 이런 그런 것들에서 이야기할 때는 또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공을 받지 않으려면 굉장히 엄정하게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제 특히 저는 이제 뭐 독도만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히려 지나치게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많이 왜곡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 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정부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한 국제사회에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의 공평무사한 법관들은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 이제 국제사법소에 가면 재판소에 가면 국제재판관들이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는 국제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근데 여기 이 책에는 국제법 기준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뭐 사실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독도에 관한 책도 많고 독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보면 조금 아쉬운 거는 굉장히 파편적인 하나의 지도 하나 놓고 뭐 무슨 기록 하나 놓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 땅이다, 그래서 일본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 독도 영유권 문제는 뭐 거의 1000년에 걸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부분 이 모든 퍼즐이 딱딱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저렇게 보일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땅이 이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이제 국제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국제법적인 기준이 뭔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국제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우리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판단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좀 그런 기준을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기준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려볼까 합니다. 예, 여기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공평무사한 법관들은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이 판단하는 저자들의 근거가 뭔지 저도 참 의심이 듭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국제사법재판관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판단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국제법의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국제법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는 누구 땅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냥 등기부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등기부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없죠. 거죠. 네. 그러니까 나라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전부터 땅이 문제돼 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땅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주권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토의 소유권과 주권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 독도 영유권이라고 얘기할 때 영유권이라는 거는 영토 소유권이 아니라 영토 주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우리 이제 영토, 영공, 영해를 다 합쳐서 영역이라고 합니다. 국제법에서는. 그래서 영토보다 영역이 더 정확한 말인데 영역의 범위가
어딘가 영역이 범위라는 거는 그냥 우리 땅이다 내 땅이다 이게 아니라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딘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휴대폰을 소유한다. 이거 이제 휴대폰을 소유한다 하면 이 휴대폰을 제가 막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네. 제 걸 막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영토 주권이라는 거는 땅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땅 위에 있는 걸 지배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럼 이제 주로 누가 뭘 지배하냐면 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예. 물론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지만 그 물건 위에 있는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영토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행위인 거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뭐 정권을 만약에 어떤 쪽이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막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처럼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영토적 범위가 어디냐 이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야 이 문제가 이제 이제 좀 기준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권이다. 이 문제는 주권의 범위의 문제다. 그래서 딱 하나의 섬을 놓고 그게 누구 거냐 이런 막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그 주권이 어디까지 뻗어 나갔던 거냐, 그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뻗어 나갔던 거냐, 뭐 이런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제법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에서 흔히 말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주권 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속적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이고 평화롭다는 거는 다른 나라가 이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 예, 주로 다른 나라가 이의가 없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의 권력 구도를 나라별로 영역별로 쪼개놓은 것이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가 너희 나라는 요까지, 저 나라는 요까지, 무슨 나라는 요까지 이렇게 뭐 피자의 파일을 이렇게 피자의 조각을 구분하듯이 그렇게 해놓은 시스템이 이제 국제법적인 1648년의 국제법의 그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시작된 그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주권의 범위를 이제 그게 바로 영역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정되려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그 기준이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주권 현시입니다. 현시라는 건 디스플레이 오브 사버런티라 해서 다른 나라에게 일단 드러내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에 드러내야 되는 주권 행사니까 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들 몰래 하면 안 되고 공공연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보면서도 다른 나라가 보면서도 좀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평화로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주권 현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주권의 현시라는 거는 주권을 행사해야 뭔가 현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권의 현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또 정치적인 사안에서 권력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검찰을 가지고 막 뭐 수사를 하거나 뭐 세금을 거두거나 뭐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게 바로 주권 행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가로 이제 영역 주권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런데 문제는 독도나 예를 들면 그린란드나 사람이 특히 옛날에 뭐 사람이 살지 않았잖아요. 않았죠. 예. 그럼 사람이 살지 않았으면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뭐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잡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배할 수 없는 거죠. 예. 국제법도 이걸 아는 겁니다. 특히 또 사람이 많은 지역의 영역은 잘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전부 다 행위가 많았고 기록도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독도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 분쟁 지역은 사람이 잘 살지를 않았고 사람이 조금 간헐적으로 살더라도 뭐 기록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국제재판소가 아주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 데에서는 아주 경미한 주권 행사로도 충분하다고 한 거예요. 통과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미해도 되는 겁니다. 경미한 그 조각조각.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들 수 있는 것들이 저희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분명히 두 섬을 서로 다른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섬을 인지하고 있고 동해에 이제 사실 그런 섬이 두 개밖에 없는데 또 뭐 그런 거라든가 예를 들면 일본이 독도를 1905년에 편입한 직후에 바로 다음에 그 울릉 군수가 곧바로 봉군 소속 독도가 그렇게 침해당했다. 뭐 이렇게 편입됐다는 거를 상부에 보고하고 막 서로 내부적으로 막 이게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사소통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1693년부터 96년 사이에 안용복이 일본 울릉도를 넘어가서 일본 사람들과 조우하면서
그때 이제 큰 분쟁이 생겼는데 지금의 그때 울릉도 가지고 그렇게 큰 분쟁이 생겼어요. 야. 지금 독도 가지고도 이러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하고 저희하고 이제 정부 간에 막 이렇게 교섭도 하고 증거도 들이대면서 결국에는 울릉도가 독도를 포함해서 울릉도가 우리 영토라는 걸 확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해서 이제 울릉도 쟁계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행위들이 아주 중요한 주권 행사의 행위고 드러난 주권 행사의 행위였고 예. 그게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주권 현시였고 그 국제재판소의 기준으로도 아주 경미한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독도 영유권이 역사적으로도 저희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틀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지도나 뭐 역사적 그런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그 뉴스에 종종 뭐 이런 기록이 나왔다, 예. 이런 지도가 나왔다, 예. 이런 게 기사화가 되는데 예. 그것이 국제법적인 틀 범주 내에서 예. 이렇게 비교되고 그렇습니다. 견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국제법적인 큰 틀 내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봐야지 뭐 몇 년 뭐 무슨 지도가 어디서 뭐가 발견됐다 이러면 사실 지도는 국제법상으로 사실 효력도 되게 떨어지거든요. 지도가 뭐 하나 뭐 세계지도 그렸다고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한 영토 영유권 조사를 하고 그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게 지도는 되게 또 누가 그렸는지도 안 나와 있고 그 사람이 뭐 정재민이 그렸다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지도 분명히 딴 지도를 보고 그렸거든요. 그럼 그 지도 뭘 보고 그렸는지도 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보고 그린 그 지도는 대체 뭘 근거로 했는지 이런 근거들이 항상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지도라는 거는 상당히 그 증명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뜸한데 옛날에는 뭐 9시 뉴스에 이제 지도 하나씩 딱 보시면서 이제 막 이렇게 발견됐다고 뭐 하는데 대개 그 지도가 이전부터 알려져 있던 지도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제법적으로는 큰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